안녕하세요. 미디어 데모스 류PD입니다. 행동하는 사회 임닥터입니다.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이제 겨울철이라서 누구나 다 이제 건강에 조심하셔야 될 텐데 특히 이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일하시는 배달 라이더분들 이런 분들은 좀 더 건강 관련해서 뭐 위험사항도 있고 더 신경 쓰셔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라이더 유니언의 도움을 받아서 이 배달 라이더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강 관련한 궁금증 이런 걸 좀 모아봤습니다. 뭐 저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오늘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뭐 아주 질문은 짧고 간단합니다. 배달 업무 수행 중 동상 전조 증상이 궁금합니다. 네, 저도 오토바이가 있거든요. 그래요? 저는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가끔 오토바이를 타는데 겨울이 특히 힘들어요. 여름도 힘들지만 겨울철에는 날씨가 춥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면 바람이 너무 차서 뭐 손도 시렵고 발도 시렵고 뭐 바람 닿는 데는 다 시렵거든요. 이러다가 진짜 딱 동상 걸리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동상에도 전조 증상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동상이 뭔가를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는 증상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동상, 말 그대로 어는 거잖아요. 사람의 몸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수분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근데 물은 0도씨 이하에서 언단 말이에요. 그러면 0도씨 이하에 노출돼서 만약 신체 온도가 0도보다 떨어지게 되면 신체 내부에 있는 물도 얼겠죠. 그러겠죠. 근데 신체는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혈관이죠. 혈관. 심장에 따뜻한 피가 돌면서 체온을 사실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계속 그 0도씨 이하의 상태로 접하다 보면 그 접하는 피부 말단에 혈액이 이제 조직이 어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동상이거든요.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기전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여러 조직이 있지만 이 심부, 심장에 가까워 있는 이런 조직에서는 동상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말단, 신체의 말단 부위. 그다음 두 번째는 외부에 차가운 환경에 노출된 노출 부위. 여기에서 이제 이 동상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직접적으로 외부의 차가운 온도에서 노출된 조직이 체온이 떨어지면서 안에 있는 조직의 물 성분이 이제 얼기 시작하면 동상이 좀 진행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차가워지게 되면 신체에는 이제 말초혈액들이 있잖아요. 혈관이 이게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이 수축하면 피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직엔 또 저산소증이 생겨요. 직접적으로 조직이 얼어서도 문제가 되지만 저산소증에서도 세포가 기능이 떨어지고 안 좋아지게 되죠. 이런 결과로 해서 염증 세포가 나오면서 최종적으로는 조직이 쉽게 말하면 괴사. 이거는 이제 동상이 심해지는 과정이죠. 그 전에 어쨌든 이게 가역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동상이란 병이 진행 과정은 크게 이제 4단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화상도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동상의 경우에는 이게 시간적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도 동상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문제가 이제 감각이 떨어지죠. 감각이 떨어지죠. 감각이 얼어지고 감각이 떨어지고 또는 이제 쿡쿡 찌르는 감각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 피부를 보면은 피부가 창백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관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백해진 피부가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증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동상 부위가 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가운데는 하얘지는 거죠. 피가 안 통하니까. 근데 염증이 있으니까 그 주변은 좀 더 이렇게 홍반이라고 하죠. 우리가 왜 두드러기 같은 게 생기면 이렇게 붉어지는 것처럼. 그게 이제 1도 동상이를 좀 이래요. 근데 이 1도 동상인 상태에서 한 24시간 정도 내가 되면 수포가 생깁니다. 그 부위에. 그런데 이 수포가 보통 뭐 투명한 아니면 조금 우유빛 액체가 된 수포가 생기면서 주변에 홍반이 끼게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이제 피부로 보면 표재성 손상이에요. 겉에 있는 피부가 좀 언 거죠. 그런데 이게 더 안쪽까지도 손상이 되게 되면 피가 고이는, 그러니까 출혈성 수포가 생기는, 이게 이때부터 이제 심재성 손상이라 해서 3도 동상이 되는데, 이 3도 동상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조직 자체가 괴사돼서 사실은
이제 치료하더라도 회복이 잘 안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동상이다. 네, 네. 그래서 4도 동상의 경우에는 이제 조직 자체가 완전히 괴사된 이런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1도, 2도를 이제 표재성 손상, 이제 3도, 4도를 이제 신부 손상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질문이 그거잖아요. 동상의 전조 증상. 전조 증상일 수도 있고 동상이 이제 막 1도 동상이 생기는 증상이 결국은 감각이 떨어지고 감각이 떨어지다. 네, 그 다음에 감각이 이상 감각이 생긴 거죠. 쿡쿡 쑤시고 그 다음에 동상 있는 부위에 피부가 상백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동상의 좀 징조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고 이게 보이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야외에서 오래 일하시는데 갑자기 감각이 좀 없다. 네. 내지는 이상한 감각이 생겼다. 네. 내지는 피부가 좀 창백해졌다. 네. 위험하다. 그럼 일단 확인해야죠. 그 피부를 확인해야 되고 봤을 때 이제 그런 동상이 의심된다면 이거는 응급 상황이다. 빨리 조치를 빨리 해야 된다. 조치해야 된다. 네. 그래서 원래 이런 증상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무조건 가야 돼요. 네. 그래야 추가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상까지 진행이 안 됐을 수 있는 상태일 수도 있지만 네. 그게 이제 혼자 이거 괜찮겠지 했다가 동상이 진행될 수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2도 그 동상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게 수포인데 네. 이거는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동상이 일단 진행되면 거기 염증 반응 물질들이 나와요. 그런 염증 물질에 의해서 피부 또 변화들이 생기는데 그 2차적 반응으로 수포가 생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대개는 첫 24시간 내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포가 생겨서 가는 것보다는 빨리 이제 가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 뭐 따뜻한 실내에 가서 그 부위를 따뜻하게 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동상의 경우에 이제 그럼 치료의 핵심은 뭐냐면 재가온이라고 표현해요. 세포의 주요 성분이 물인데 네. 이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온을 시켜서 이거를 해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정쩡하게 해동되고 다시 어느 상황이 이게 반복되는 경우가 몸에 염증 반응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촉진될 수 있다. 네, 단순히 물리적으로 얼어서 또는 얼고 혈관이 그래서 수축하고 피가 안 통해서 그래서 조직이 그러니까 손상되는 이런 것보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염증 매개 물질들에 의해서 조직이 더 잘 손상되더라. 이게 잘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과정 중에 하나가 재가온이 일부 됐다가 다시 얼었다 이게 반복되는 경우에 염증세포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상의 경우에 치료법 중 하나가 뭐냐면 재가온은 확실히 이제 0도 이하 다시 노출되지 않은 것이 확실해질 때 해라. 이게 지침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재가온을 물론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래서 먼저 재가온을 하는 것보다는 응급실로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래서 부분 가온을 하게 돼 있어요. 부분 가온. 그러니까 최대한 그렇다고 계속 추운데 노출시키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가온을 한다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 가온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게 건조한 가온이 아니에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습한 가온? 네, 그래서 재가온법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물에 담그는 건데 따뜻한 물에. 근데 물의 온도가 너무 오르면 이제 화상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0에서 42도 범위, 15에서 30분 정도 물을 되게 담그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생각해보십시오. 이제 야외에서 만약 재가온을 하게 되면 물도 식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가온을 하려면 환경적으로 재가온이 안정적으로 강한 곳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부분 가온인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건조하게 뭐 예를 들어 뭐 드라이기기 이런 식으로는 이게 아닙니다. 좋지는 않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동상 부위는 조직 손상을 동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흔히 추우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손 추우면 비비죠. 비비죠. 네. 왜냐하면 온도 올리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동상은 또 이 겉에서부터 오잖아요. 네. 그러면 회복 탄력성은 이미 손상된 곳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마찰 이게 더 그 조직의 손상을 일으키는 거죠. 미치겠네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40에서 42도의 그 물에 담궈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그런 모습이 보였다. 그러면 이제 이거 괜찮겠지 단순히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도 응급실로 가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뭐 조금 내가 이상한 것 같은데 가기엔 좀 애매한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럴 경우에 실내로 일단은 첫 번째는 이 그 0도 이하의 환경에서 회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내로 와야 되고 그다음 피부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어떤지 좀 상황을 네. 보고 아 이게 보니까 창백하게 계속 유지되고 감각도 계속적으로 그렇다. 이게 좀 손상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빨리 빠르게? 그 부분적으로 네. 가온을 하면서 응급실? 응급실로 가야 되는 거죠. 네. 네. 상식적 내지는 경험적으로는 추우면은 막 손 비비고 막 네. 이러는데 그 이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처음에 좀 얼렀다 해서 이런 비빌 이 즈음 있죠. 네. 이때부터 조심해야 돼요. 아 그래야 되는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곧- 아까 이제 질문이 전조 증상이잖아요. 그때부터 아 이거는 무슨 증상 떠나서 아 이거 손을 좀 보호해야 된다. 네. 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생기는 부위가 아까도 말했지만 노출 부위와 말단이거든요. 네. 이거는 야외 활동을 하는 분한테 모두 해당되는 그렇죠. 거죠. 네. 또 요즘 또 시국이다 보니 야외에 계신 분들도 많은데 네, 맞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어쨌든 노출된 부위, 이 뭐 귓볼, 코 이런 데가 이제 잘 생기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귀마개 같은 거 꼭 끼셔야 되고 관련된 요인 중에 하나가 고도예요. 고도 높은 곳에서, 네, 이거는 아마도 산소가 어쨌든 되게 적잖아요. 네. 이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바람이에요. 바람. 네, 그렇죠. 강풍 바람이 더 지역에. 세면 네. 근데 이제 보면은 바람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는 온도를 또 낮추는 효과도 있고 건조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라이더 분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쨌든 영도 이하 됐을 때 이 노출되는 부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최대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좀 인터넷에서 네, 네. 찾아보다 보니까 네. 동상 말고 동창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 동창은 또 뭔가요? 그러니까 동창은 이제 그러니까 비슷하긴 한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그러니까 동상은 조직이 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영도 이해해야 돼요. 동창은 언 건 아니에요. 아, 언건 아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10도 이하의 이런 그 저온에서? 저온 환경에 계속 그 노출되다 보면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피부 겉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염증 물질이 나온 거죠. 혈관이 어쨌든 차가워서 수축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계속 노출됐다기보다는 이제 가볍게 그러니까 차가운 게 있다가 좀 따뜻한 데 있다가 반복되다 보면 네. 거기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는 아. 거죠. 그래서 동상은 이제 조직이 얼었으니까 창백해지잖아요. 네. 이건 여기는 염증 반응이 주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홍방 같은 게 좀 많이 생기죠. 붉어진다. 예, 예, 예. 그래서 피부가 오히려 붉어지거나 보라색. 그다음 주중상도 그런 염증 반응이 이제 피부에 생기면 특징이 이제 가렵죠. 아. 네. 가려워지고 이게 좀 심하면 통증 같은 게 나오는. 가장 큰 차이는 동상은 조직이 얼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심하면 수술적 치료 더 아. 나가서는 이제 옛날 같으면 절단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예전 뭐 이 제2차 세계대전 군대 관련된 거 보면 이 동상으로 인한 절단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오잖아요. 근데 동창은 조직이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죽는 건 아니다. 네, 대개의 경우는 자연치유. 음. 자연치유라는 것은 이제 추운 데 있다가 다시 따뜻한 데 와서 좀 더 이렇게 가온을 하면 또 좋아지는 아. 이런 거고 그런 염증 반응이 주기 때문에 동창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부 이제 로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습제. 보습제. 이런 게 이제 동창 같은 경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한 방법 이렇게 되고 좀 더 예민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환경에 이거는 염증 반응이 주라는 거는 뭐냐면 혈관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초혈액이 뭐 기온이 떨어지면 꼭 영도가 아니더라도 잘 안 도는 분들인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인을 갖고 있는 분들 또는 예전에 한번 동창에 좀 걸렸던 그런 분들이 좀 잘 걸리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네, 이제 라이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생업을 위해서 날씨가 추워도 일을 네.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다른 야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네. 뭐 전조 증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법, 이게 이제 중요할 것 우리가 같아요. 동창과 동상을 했는데 좀 차이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주로 생기는 부위 공통된 부위는 말단, 그다음 노출 부위라는 거죠. 네. 일단 첫 번째는 방한용품을 잘 챙길 수밖에 없어요. 네, 무조건 방을 잘 챙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말단의 이런 부위인데 아까 이제 바람이 네. 동상에서 위험 요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환경적으로 보면 동상도 그렇고 동창도 그런데 이 젖은 장갑, 젖은 옷 이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땀이 차잖아요. 네. 발에 땀이 차잖아요. 그러면 물론 동상이 더 직접적이긴 하겠지만 이게 발인데 양말에 또는 신발에 땀이 찼어요. 그럼 그 땀은 액체잖아요. 물이잖아요. 네. 그러면 0도 이하면 이거는 또 얼죠. 얼죠. 네. 그러면 어떤 상태냐면 직접적으로 얼음을 이렇게 대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피부가
그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 땀이 이렇게 많이 찬 환경은 피부에 직접 맞닿는 그 주변 기온을 아주 바로 직접적으로 낮추고 네. 가기 때문에 젖은 옷이라든가 이게 땀 찬 것은 자주 잘 갈아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창의 경우에는 아까 혈액순환이 좀 더 작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방한용품이라도 장갑을 꼈는데 너무 꽉 낀 걸 낀다든가 양말을 신거나 신발을 신었는데 너무 꽉 끼게 한다. 그러면 말단 혈류가 잘 안 통하잖아요. 그래도 잘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방한용품 잘 챙겨야겠다. 그리고 노출을 가능한 피해야겠다. 근데 사용하고 있는 방한용품 이런데 땀이 많이 찰 수 있잖아요. 만약에 땀이 찬 거 있으면 이제 자꾸 교체를 자꾸 해준다던가 잘 중간중간 잘 말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상도 그렇고 이제 동창도 그렇고 결국 몸에서 버티는 거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외부의 그런 자극을 잘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동상의 경우 그런데 몸 컨디션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얘기되는 것 중 하나가 균형 잡힌 영양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뭔가 본인이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다. 그러면 외부의 그런 물질에 의해, 그러니까 환경에 노출됐을 때 이런 병 생각이 더 잘 생긴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음식 같은 경우에도 좀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좀 해야 된다. 그 외에 이제 동창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부 보습제 이게 좀 도움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야외에 있을 때 틈틈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혈액순환을. 그러니까 비비는 것보다는 손을 이렇게 움직인다던가. 쨈쨈을 잡아요. 다리도 좀 움직여 주시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장시간 계속 이 영하인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몸을 좀 녹이고 다시 몸을 회복시킨 후에 이제 그 환경을 갈 수 있는 이런 게 또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동상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임닥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나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도 빠먹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혈관과 말초혈관과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흡연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하셔야겠네요. 네, 굉장히 이런 위험한 환경에 있다고 하면은 금연하는 게 가장 좋고 어쨌든 흡연을 줄이시는 게 좋고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빨리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낮추는 거. 그러니까 라이더분한테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주하시는 라이더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 중에서는 음주하신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변화를 놓치시다가 변화를 못 알아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과음하신 경우에는 이제 저체온증까지도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이 음주 흡연은 피하시는 게 좋다 이런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임닥터 이야기 잘 기억하셔서 배달 라이더 분들 포함한 야외 노동자분들 겨울철 건강하게 동상 위험에서 벗어난 그런 안전한 노동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